그때부터 그러니까 맨유가 잉글랜드 클럽 전체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유벤투스 깨고 그치. 올라가서 우승을 하니까 잉글랜드 클럽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한 장악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지드는 스탄지 하는데 나태하고 이름값에 비해서 실력 없고. 우드워드는 선수를 사고 파는데 그 다음에 이적시키고 이런데 상업적인 가치만 생각했다. 이건 메뉴가 아니야. 야 지금 메뉴 올드 팬들이 보기에는 진짜 뚜껑 열리지. 왜? 우승 다투고 돈 벌어야 돼. 인기 최고 구단해야 돼. 얘네는 넘버 원이야. 그러니까 랄프 랑닉이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새끼 얘기 안 들어도 6개월 뒤에는 딴 놈이 새 와. 감독이 온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 뒷담화입니다. 네. 지난주에 피파 온라인 또 중계 투입되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고무적인 한 주 아니셨습니까? 저는 행복했어요. 예. 근데 결승전이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오나요? 네, 공허함이 밀려오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왜, 형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파 보여 좀. 아프지 않는데 네. 피파 온라인으로 번 돈을 와이프가 다 가져가기로 해서 혈색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네. 왜? 네? 왜요? 그거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우. 저축해 놓자. 네, 이거는 네. 그 소맥이 아니라 일단 소주를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방적인 통보가 왔죠. 일단은 예, 그 이게 제가 네. 우리 오늘 소맥으로 갈 건데 네네네. 그래도 첫 잔은 좀 동의하시죠? 이 정도면 한 잔 그냥 바로 드리죠? 혈색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네.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면 이게 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스포츠가 중계 단가가 좀 달라요. 근데 회차가 형 5회 하셨나요? 네,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텐데. 근데 그걸 이렇게 다 네. 한 잔 드세요, 형님. 아니 근데 네.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기분이 아니라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죠, 형 지금 색깔보다는. 그래 보여요.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진 줄 알았어. 쉽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거 이제 어제 피파 온라인 4 항저우 아시안 우는 게임 거 아니죠, 형? 아니 네. 아직은 울컥했지만 참을 예, 수 예, 있어. 예, 예. 그런데 이제 결승전 치르고 나서 네. 냉채 족발을 덜렁덜렁 사갖고 갔단 말이야. 예. 다 끝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와이프랑. 근데 내가 한 반병 정도 먹었을 때 네.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왔을 때 저는 통보가 소주가 이루어졌죠. 네. 자, 소주.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나 슬프다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아니 왜 한 잔 드셨으면 됐죠, 형님. 아니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안 들어. 아니 괜찮다면서요. 아니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빛이 뭐라고 더 얘기해봐 이런 눈빛이었단 말이야. 그 찬우 형은 혹시 뒷담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잠깐 돌려가면서 봤어요. 이거 어떠셨나요? 약간 컨텐츠가 길기 때문에. 맞아요. 예. 30분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는 못 보고 네. 봤는데 약간 영주 형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 느낌이 나요. 역시 스타 뒷담화. 어, 엄재경 그 느낌이 느낌, 난다. 예. 예. 내가 볼 때 그래서 섭외를 한 것 같아. 그건 이거 맞아요. 딱 고정을 사실 한 비주얼적으로 게. 봤을 때. 그럼 형은 이제 너무 닮았는 그런 느낌? 김태형. 김태리로 일단 먹어. 형 많이 슬퍼 보여요. 아니야. 많이 안 좋아. 이런 날은 술 먹다 보면 네. 또 이제 텐션이 팍 올라가. 그렇지. 예,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분노와 함께 텐션이 올라가지. 맞아. 그 축구 뒷담화 하는데 사실 많은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누구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1번 타자가 사실 찬우 형이 있습니다. 이런 술 마시면 축구 얘기하는데 박찬우를 안 불러서 되겠냐. 또 이거 먹다가 쓰러지는 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술술 못 만들라고요. 그렇지. 장타 때려야 돼. 형 장타야. 술 먹는 몸을 만든다. 네. 나의 몸 상태는 pandemic과 같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오래 먹으려면 오래 먹을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 체력이 좀 준비해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애들이랑 술 먹는다고 너무 흥분했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유가 챔스를 이거는 못 가는 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외 축구에 굉장히 많은 지분이 맨유 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당연하지. 박지성 선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입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찬우 형도 그 케이스가 아니고 영주 형도 아니고 저도 아닌 케이스라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진 않지만 옛날엔 그거 있었어. 야
박지성 때부터 축구 본 사람? 그거 뉴비야 이랬는데 요즘은 박지성 때부터 축구 본 사람은 17년, 18년 됐어요. 오래 본 거거든. 고인물이죠. 고인물이죠. 네. 근데 그때의 맨유의 어떤 영광은 이제는 없는 느낌. 그래서 지금 맨유 얘기를 좀 해보고자. 예전에 우리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막 축구를 즐겼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팀이었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라리가가 득세하고 그랬을 때도 어쨌든 본인들만의 어떤 컬러를 내면서 결승에도 가고 이런 팀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예전의 위용을 못 느낀 지가 퍼거슨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와 그렇게나 됐나? 9년 10년이야. 이 12-13 시즌이 마지막이었어. 세월이 진짜 빠르다. 예전에 맨유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맨유가 이제 성장하는 걸 저는 그때 본 거죠. 90년대 말. 트랩을 했을 때 그때가 8, 9 맨유가 본격적으로 이 팀이 유럽 정상 클럽으로 거듭나는 시기였거든요. 궤도에 올라오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잉글랜드 클럽들이 그 헤이즐 참사 때문에 엄청 유럽 어려워했지. 대항전 못 나오고 이러면서 맞아. 잉글랜드 클럽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대회컵에서는 경쟁력이 되게 약하게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맨유가 막 도장 깨기 하듯이 다 깨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인테를 잡고 유벤투스 잡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 결승에서 바이언이랑 경기해가지고 이기고 그것도 그래.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승하기 얼마나 힘든다는 게 그 경기도 1대0으로 지는 경기 타르나타한테 그 프리킥 골 먹고 맞아. 지는 거를 와 그 막판에 솔샤르가. 진짜 토르솔샤랑 쉐링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 트래블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맞아요. 근데 요즘에 트리블이 좀 흔해지긴 했어. 흔해졌다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이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하늘이 주는 선물이었다고. 근데 사실은 맨유는 그때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맞아. 그러니까 트래블 달성했을 때 이 트래블이 전북 아침 우승할 때랑 비슷해. 역전의 명수였거든. 그리고 사실 프리미어 리그도 은근히 그때부터 추가 시간이 길어져. 그랬나요? 내가 느끼긴 그럼 그래요. 내가 역전 느끼긴. 이런 아 또 그것 오늘- 때문에 포기 타임이 생겨났다? 퍼기 타임 얘기도 있지만 버기 타임이 있었지. 왜냐면은 항상 추가 시간에 뭔가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 팬들을 막 열광시키고 흥분시키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은근히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프리미어 리그는 추가 시간이 빅리그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메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어. 왜냐면 그때 많은 게 바뀐다는 걸 알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에 끼치는 영향이 그죠? 크다. 리그의 맹주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 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후아니토 정신이라고. 레알 마드리드의 90분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길다. 왜냐면은 90분에서 추가 시간 때 뭔가 역전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바르셀로나 안 긴가요? 바르셀로나는 90분도 길죠. 네, 길긴 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빨리 좀 끝내는 게 좋다. 네. 난 마요르카에 타주 잡히는 줄 알았다. 하여튼 여하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항상 역전을 해왔거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팀의 경기는 9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가 있다. 이후까지 그래. 봐야 돼. 그 맛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0대2일 때 막 경기장 떠나는 팬들. 그럼 카메라 잡아주잖아. 말도 안 된다. 왜? 얘네는 90분 이후에도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야. 하물며 90분부터 추가 시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크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얘네는 쉽게 지지 않는다. 막판에 뒤집는다. 그리고 퍼슨 감독이 있으면 우승과 매우 친근하다. 어느 순간에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거예요. 비길 경기 이기고 그래. 질 경기 비기고 이러면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갔었던 팀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막 축구 보기 시작했을 때가 거의 그 0405 첼시 처음 등장 이때쯤이었거든요. 무리뉴 때? 해외 축구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 첼시는 약간 빌런 같은 느낌이 셌고, 근데 사실 첼시, 그러니까 로만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때 당대의 라이벌리는 당연히 벵거하고 퍼거슨이었고, 그치. 아스날과 맨유의 라이벌리가 워낙 치열했었고. 내가 얘기했잖아. 사커라인 모임 그때 가지면 메뉴 아스날 얘기했어. 그렇죠. 그랬겠지. 첼시 얘기 안 했어. 근데 지현 형이 그때 술 마시면서 무슨 소리냐. 첼시는 항상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 원저리에서 계속 다투고 있었다. 막 그치? 이렇게. 지금의 토트넘이라니까 첼시 그때 약간 그런 첼시가. 느낌이야. 외인 구단 느낌이 있었고. 그때 뭐 이제 옛날에 사커라인이 계셨던 뭐 박통일 그런 분들 아니에요. 첼시 팬분들. 예.
그래서 맨유는 약간 저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때 아스날을 좋아하는 팬들이 선수들에 반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언더독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 2인자, 약간 간지나는 2인자 그런 분들이 이제 도르트문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클럽 도르트문트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느낌으로 절대자는 맨유지만 그래도 아성에 도전하고 스타일리시한 축구를 한다. 그래.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절대자는 맨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죠. 유럽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난 기억하기로 맨유가 그건 아스날도 비슷했나? 세리아 클럽 좀 잘 잡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트래블 때 맨유가 인테를 깨고 유벤투스 깨고 올라가서 결승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맨유가 잉글랜드 클럽 전체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헤이즐 참사 일어나고 난 이후에 헤이즐 참사도 누구랑 경기야? 리버풀이랑 유벤투스 경기잖아. 그렇지. 아 그래 유베였지 상대가. 그래서 그랬지. 잉글랜드 클럽들이 이태리 클럽들 그때는 이태리가 제일 잘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태리 클럽들에 잘했지. 대해서 잉글랜드 클럽들이 되게 주눅 들어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시기 자체가. 근데 그거를 맨유라는 클럽이 나가더니 인테르 깨고 유벤투스 깨고 그치. 올라가서 우승을 하니까 잉글랜드 클럽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맨유의 그 트래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단순히 그냥 맨유의 트래블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약간 주눅 들어있던 잉글랜드 클럽 전체한테 맞아.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잉글랜드 그때 잉글랜드가 그거 못 나가면서 뭐 유럽 그 UEFA 리그 랭킹 뭐 20몇이 막 이렇게 떨어졌을 내려갔었잖아 거예요. 완전히. 근데 무너졌을 그거를 때니까.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1위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 그 역사적인 트래블이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메뉴 생각하면 정말 이제 전설적인 미드필더들 있잖아. 그렇잖아. 사실은 긱스, 자기스, 베컴. 우베컴, 스콜스, 로이킨 이 전설적인 미드필더들. 그런데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었어. 트래블 할 때 진짜 압도적으로 다 깨면서 트래블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트래블이랑 느낌이 좀 다른 바이언 거잖아요. 트래블이랑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굳이 많은데 따지면 우여곡절이 인테르 트래블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 인테리 트래블이랑 제일 첼시가 비슷하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은 그 트래블할 당시에 이 팀이 제일 최강이다라는 평가가 유럽 제일 축구의 정점이었지. 많았었는데 인테르는 그때 그러진 트래블할 때 않았잖아요. 이 팀이 최강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때도 바르셀로나였죠. 그때 사실. 바르셀로나였죠. 네. 어쨌든 맨유의 뭐 이 강력했었던 시기도 봤고 그다음에 퍼거슨이 유럽 축구를 뒤흔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올타임으로 생각하면 트로피로 봤을 때는 안첼로티, 뭐 펩, 무리뉴 얘기하겠지만 버스이 제일 많아요. 여전히 위대한 감독.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럼 항상 제일 많아요. 항상 나오는 게 아니, 근데 니엘스 얘기는 무조건 나와. 그거는 왜냐면 전술적인 어떤 거. 예. 요한 크루이프 얘기도 나오지만 뭐 예전에 바페이즐 얘기도 나오겠고. 근데 현존하는 지금 살아있는 감독들 중에 그러면 당신이 본 최고의 명장은 누굽니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거슨을 얘기하잖아. 그럼. 근데 문제는 퍼거슨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압도적인 진짜 제국을 건설했던 맨유가 지금까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서 봤을 때 야, 뭔 클럽이 물론 대단한 감독이긴 했다만 10년을 헤매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맨유의 근본적인 이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맨유 팬들은 항상 고민을 하죠. 그럼 이제 대부분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글레이저가 이다 아니면 감독 선임을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퍼거슨 때문이다. 퍼거슨 때문이다? 아, 그것도 맞지. 너무 잘했어서? 너무 잘했어. 아니 그것도 너무 잘했고. 적당히 못했어야지. 너무 전권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글레이저 잘했다? 가문이 인수한 이후에 점점 이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스쿼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거에 맞는 성적을 냈었어야 돼요. 아 그냥 맞춰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워낙 대단하고 영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적을 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불행은 그때 이 정도 스쿼드에도 우승을 하네? 아, 돈 안 써도 되겠구나. 우리 뭐 어차피 우리 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뭐 여기 축구단에 쓰는 규모 조금씩 줄여 나가야겠네. 다른 쪽으로 돈 많이 벌어오자. 근데 사실 요즘엔 돈도 많이 쓰잖아. 돈 존나 많이 쓰잖아 맨유. 지금은 이제 급한 거 다 갚았잖아요. 아 그거 끝냈고 급한 거 갚았으니까 이제 돈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돈이랑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타이밍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쓰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나는 퍼거슨 때문이라는 말에
동의해. 네. 동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메뉴 문화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전에 안 좋잖아. 헤어드라이기 돌려버리면 아 돼. 지랄하고 그런데 끼들아. 다음 감독들이 모에스 감독이 왔어. 얘는 선수단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카리스마나 어. 게. 맨유 선수단을 제압하기는 좀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그게 이어졌다고 생각해. 근데 선수단을 잡을 수 있는 무리뉴 감독이든 뭐든 왔겠지만 뭐 바날 감독이든 왔었겠지만 결국 거기서 언론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퍼거슨 감독은 그거를 다 그냥 싹 무마시키는 힘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호날두 빼고 저는 스타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선수는 최고지. 없지. 저는 호날두 그리고 좀 치면 저는 팀 충성도나 오랜 기간으로 따졌을 때 대해야까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커리어로 봤을 때 바란. 바람. 라파엘 바란. 근데 그거 말고는 포그바도 사실은 스타긴 스타지. 걔는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걔는 근데 저기 스타는 스타이긴 하나. 스타는 맞아. 어. 확실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퍼거슨 감독 시절에 한번 생각해봐라. 퍼거슨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씨 대륙식 축구가 필요해. 베론 그때 4대 미드필더야. 그렇지. 맞아. 한국의 한국 한정. 피구 지단 베론 베컵. 베론 베컴. 그때 4대 그런 미드필더야. 거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베론 데리고 왔는데 안 맞아. 내쳐. 왜? 첼시 갔잖아요. 우리 팀에 안 맞으면 내칠 수 있어. 네. 야,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베컴 내칠 때도 뭐 원래는 긱스를 내치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뭐 베컴 뭐 축구에 맞고 뭐 이러면서 베컴이 내쳐졌다. 이걸 떠나서 긱스든 베컴이든 둘 중에 한 명을 내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하고 트래블을 만들고. 그렇지. 근데 베컴 자기하고 나갔잖아. 같이 그래서 했잖아. 퍼거스는 그런 존재인 거야. 팀을 위해서 스타? 아니야. 내버리는다. 팀의 아다리가 맞게끔 딱 맞춰야 되니까 네가 아무리 스타더라도 필요 없어. 약간 구단이랑 동등한 위치 네, 아니면 그 그거지. 이상일 수도 있지. 팀보다 구단 위대한 이상이지, 선수는 없다. 사실. 구단 이상일 수도 있고 구단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자, 무리뉴가 로이킨도 내버렸잖아. 로이킨도 그렇게 키노기 되는 마당인데. 로이킨도 좀 오바긴 해. 근데 한번 생각해봐. 포그바 무리뉴하고 사이를 봤을 때 무리뉴도 퍼거슨처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됐냐? 안 된 거지. 야, 이주원 그때 폴 포그바 엄청 야 무리뉴를 잘라야 됩니다. 포그바를 어떻게 다시 영입합니까? 이런 선수를 막 이랬다니까. 기억하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완전 충격이었어. 야, 얘가 진짜 출연이구나. 돌았구나 이런 얘기 했었어. 어. 그때 이제 주원이 형 그거거든. 캐릭터에 매몰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 포그맘이었잖아 그때. 솔직히 말해서 주원이 형 그 정도까지 축구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매몰돼서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간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무리뉴 쪽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방송에 나온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포그바 쪽으로 간다. 자, 무리뉴가 첼시에서 팀을 이끌 때 그 전에 포르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왜냐면 자기가 키운 선수들이랑 같이 네. 유로파 그랬지.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으니까 첼시는 모든 그게 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야. 무리뉴한테. 왜? 지금 우린 돈이 있어. 네가 원하는 선수 누구야? 야,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줘. 뭐 리그 우승해줘.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리뉴에게 정권이 주어지면서 무리뉴가 결국은 성공 가도를 달린 거야. 그렇지. 근데 결국은 포그바하고 무리뉴 얘기했을 때 내 느낌은 뭐냐면 물론 무리뉴에게 심어주는 사람도 많지만 언론이 보기에는 약간 이게 언론 그거잖아. 재밌거리잖아. 재미죠. 그러니까 존나 이게 재미지. 우리 있으면 존나 거야. 재밌어. 솔직히.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확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헤드로 넘어가면 퍼거슨도 굳이 따지자면 구단에서 고용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구단의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 근데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같은 소시오 체제들은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갈아버리죠. 바꿀 수 있죠. 거기는 어쨌든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야 라포르타 내려와. 뭐 바르토메오 나와. 이런 게 되는데 맨유는 퍼거슨이 있을 때도 글레이저 가문이 들어왔지.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들어왔죠. 그때 그리고 이미 난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글레이저가 퍼거슨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워낙에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축구계 안에서는 거의 전지전능한 파워를 보여줬으니까. 아니 뭐 클럽 그 자체였으니까. 맨유가 자체지. 근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난 다음에 감독 선임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우드워드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고용했던 사람들이나 글레이저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축구 클럽이라는 게 요즘 워낙에 커져서 기업적인 형태로 돌아가고는 있다만
축구적인 성적이 안 받쳐줬을 때의 부작용과 리스크가 항상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생각을 했나 봐. 돈을 워낙에 많이 벌고 있으니까 돈만 생각하고 기업적인 논리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이 클럽은 돈을 많이 아, 근데 벌고 그건 그래. 있으니까 아니, 참 그런 걸 웃긴 같지는. 거야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지. 왜? 축구 클럽이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약간 틀렸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야. 나는 맞아. 아니요, 저는 안 끝날 것 같아. 그래? 왜? 여기는 EPL 클럽이니까 아니야. 안 끝날 것이다. 이미 맨유는 어마어마한 이게 브랜드가 시다.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은 왜 이제 끝난다고 봐요? 강등당하지 않는 한, 아니 강등 당해도 아니야, 모르겠다. 아니야. 난 강등 당해도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왜 그래? 계속 이렇게 가면 퍼거슨의 유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뭐냐면 퍼거슨이 만든 이미지. 그 이미지를 따라서 팬이 됐던 사람들. 그 팬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 손자를 데리고 가겠지. 하지만 아들과 손자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우승 못하는 팀을 응원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그 팬들은 떠나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맨유 팬들은 그런 것도 갖고 있어. 뭐냐면 여전히 스타 군단이야. 스타가 없다고 얘기할지언정 선수단 구성을 봤을 때는 좋은 선수들, 이름감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죠. 곳곳에 있어. 있지. 그런데 결국 지금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잖아.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선수단 퀄리티, 이름값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지금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때. 깐당깐당한 상황에 있어서 갔다가 못 나갔다, 갔다가 못 나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성적이 이렇게까지 계속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 그러지 않는다. 네. 챔스 근데 기간이 가죠.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우승 아니 우승은 맞아. 못한 지 오래. 챔스는 갈 거다. 챔스는 갈 거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있어. 조만간에. 퍼거슨 감독 은퇴했을 때 그때 마지막 시즌에 우승했지. 그 다음에 우승 기억이 없는 거야. 없어요. 리그 10년이 됐대. 그 순간 벌써 그렇게 됐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전히 맨유는 내 머릿속에서 위닝 클럽이라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래. 근데 아직도. 그 시절 축구 본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10년이나 리그를 우승을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위닝 클럽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못 하잖아?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져. 근데 형, 그럼 그건 어때?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챔피언스 리그는 계속 나가. 그러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스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은 못해. 그래서 팬덤 사이에서 놀림감은 돼. 야, 아스날이다. 근데 46 그러면서. 솔직하게 챔스만 나가지? 그러면 클럽 운영에는 문제가 맞아, 없다. 맞아. 내가 보기에 맨유가 왔다 갔다 하지만 챔스를 이게 툭툭툭툭 나가거든. 네, 그렇죠. 떨어졌다 또 나가고 떨어졌다 또 나가고. 근데 워낙에 글로벌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많고 어쨌든 중간중간 나가다 보니까 맨유가 우승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소비하는 클럽이 된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우승을 앞으로 10년 동안 못한다고 쳐. 그 가운데서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나갔어.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게. 5시즌 중에 3시즌에 4강 이상 못 가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내려온다. 내려오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냥 요대로만 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야. 이게 우리가 좀 뒤에 얘기할 이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이야기랑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형 얘기가 나는 일부 맞는데 찬우 형 얘기도 일부 맞다고 보는 게 물론 아예 우승에 멀어져서 저 멀리서 4위만 하는 클럽은 제가 보기엔 스폰서가 안 붙을 것 같아요. 우승도 못하는데 저 클럽에 버는 것보다는 계속 우승하는 팀에 스폰서십을 붙이고 싶겠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은데 맨유는 지금 이미 이만큼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 돈이 복사되는 시대. 그러면 축구도 나는 그 같은 자본주의 안에 있다고 보는데 이미 한 번 덩어리가 커진 클럽은 옛날처럼 진짜 형 말대로 강등이 되지 않는 이상 심지어 다른 이유지만 유베는 강등됐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올라오면 그래도 이 유베가 여전히 1등 클럽이에요. 이탈리아. 가다가 안 줄어들더라고. 저안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형 얘기대로 선호하는 클럽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지만 저도 굳이 따지면 이건 두 분 얘기가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가 딱 맞다가 아니라 요 얘기가 맞는데 결국은 이 클럽이 우승을 못해. 내려오고 있어. 글레이저 가문이 계속 갖고 있을까?
그럼 이걸 파. 그래 그런 그러면 부분은 돈이 안 생각할 수 생길 수가 있어. 아 판다면 그러니까 이 바꾼다면 글레이저 가면 난 만족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배당금 꼬박꼬박 받고. 아니, 지금은 만족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클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우승 못하는 클럽은 언젠가 돈이 없어져.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 얘기지. 형 이게 우승을 못하는 클럽은 돈이 없어지지만 우승 언저리에서만 버텨주면 요즘 시대는 돈이 계속 벌리는 시대가 아니냐. 예전에는 그래. 우승을 못하면 진짜 돈이 없었는데 그래. 요즘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승 근처에만 우승할 수 있는 기분만 깔짝깔짝 내주면 아 그래 또 기대 희망 근데 이렇게 갈 거라고 아니, 그리고 본 뭐 거예요. 맨유 같은 승점차가 클럽은. 많이 나긴 했지만 맨유가 비교적 최근에 2위도 했잖아. 아 그래 그렇지. 아니, 그래 2위도 했지. 네. 글레이저 가면 유럽파도 우승했지 사람들은 또. 그래. 찬우처럼 생각하는 거야. 맞아. 글레이저 가면은 찬우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맨유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같은 얘기라는 건데 옛날에 아스날 팬들이 조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크랭케한테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기 딱 그래. 인수해놓고 따박따박 챔스 가니까 아 토란소도 괜찮네? 이 야, 생각하는 거 근데 아니야? 아스날이 유지됐었던 건 사실 그 46 때문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이게 사실 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크랭케는 원래부터 자생적인 그 모델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안 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써라. 짜증나지.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 지금 돈을 쓰기 시작했죠. 네. 네. 아니 내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얘 얘기도 맞아. 이게 글레이저 가문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내 얘기는 맨유 올드 팬의 생각이야. 맨유 팬의 입장에선 골 때리지. 쉽게 얘기해서 트래블 달성했을 때 60대인 아저씨가 그걸 봤어. 깜누에서. 그리고 나서 퍼거슨 은퇴하고 막 이랬을 때 나이가 이제 뭐 죽기 직전이겠지 지금이면 60대니까 그때. 아, 네네. 근데 그럼 이제 많이 연로하시겠죠. 연로해. 그 사람이 유언으로 뭘 남기겠냐? 맨유의 우승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겠지. 비유가 갑자기 적절해졌네. 아 근데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너무 슬픈가? 비유가 근데 적절하지 않아. 왜 잉글랜드 팬들이 그런 얘기도 하겠지. 너무 갑자기 근데 이게 올림픽 느낌이 나서 내가 네. 보기엔 좀 이 얘기가 갈리는 게 팬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보는 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예전보다는 우승에 비교적 멀어도 이미 한번 큰 덩어리를 만든 클럽은 생각보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게 마냥 길어지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축구 클럽은 아예 그런 거 아니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잘 팔아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미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축구 클럽이니까 그게 모태가 되는 기업이니까 축구를 잘해야 돌아가겠으나 본연의 가치는 축구니까. 그 잘한다는 기준이 예전에는 정말 우승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그림이었다면 맨유의 우드워드나 글레이저나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치 우드워드가 그래. 참 그거를 다 만든 사람 네. 같아요 사실. 상업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축구 클럽이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형처럼 방금 얘기한 그 올드 팬들은 축구 클럽이 축구를 잘해야지. 그치. 상업적인 것만 생각하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데이비드 온스틴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드워드는 선수를 사고 파는데 그 다음에 이적시키고 이런데 상업적인 가치만 생각했다. 내가 술 먹었다고 얘기하고 한마디만 하자면 이건 메뉴가 아니야. 아 이건 메뉴가 아니다. 메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뉴 이건 편이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메뉴는 아니야.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 맨유 팬들이 하는 아주 생각이 간단해. 맨유 팬들이 이렇게 생각. 이게 언제부터 맨유였어. 이런 게 아니, 무슨 맨유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주 이게. 간단해. 아스날은 원래 4승날로 돌아가도 괜찮거든. 지금 그런 위치가 돼버렸어. 지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 근데 맨유는 내가 맨유 팬이어도 어색할 것 같은 게 10여 년을 우승 안 하면 아니 3위 했을 때 경질설이 돌았던 게 맨유 감독이라니까. 퍼거슨이 경질설이 나왔어요. 3위 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메뉴가 아니라니까. 우승 다투고 돈 벌어야 돼. 인기 최고 구단해야 돼. 얘네는 넘버 원이야. 잉글랜드에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지금 뭐 돈 번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 들려. 나는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메뉴는 항상 우승 근저리에서 싸워줘야 돼. 그리고 나서 막판에 뒤집어줘야 돼. 야 지금 메뉴 올드 팬들이 보기에는 진짜 뚜껑 열리지. 왜? 졸라 한심해. 경기들 완전 이게 무슨 메뉴 경기야. 메뉴 경기는 안 좋은 경기 할 때에도
끈끈하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 동점 가거나 역전 가야 그래. 되는 게 메뉴야. 내가 이거- 알던 맨유도 그런. 그래 전반전 안 좋으면 갑자기 후반전 애들 얼굴이 벌개져서 나와. 왜냐면 욕 존나 처먹은 거거든. 그래. 그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뛰고 갑자기 애들을 밟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맨유 팬인데? 오늘 메뉴 팬들 형 야 송영주 잠깐만 이거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예. 제가 번 돈을 예. 와이프가 가져갔습니다. 네. 감정입이 그렇게 되네요. 네. 아, 근데 갑자기 사실 글레이저 메뉴 가문과 우리 와이프가 예, 예.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네. 존나 빡치지. 사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낭만이라고는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래도 스포츠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선수가 주급을 준다 뭐를 한다 그래도 난 싫다 여기서 뛸란다 이러면서 여기서 트로피 하나 따면 거기에 열광한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로맨티시즘을 찾기 위해서 스포츠를 보는 건데 여기서 좋아하던 내 팀마저 돈 벌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이게 팬들이 이거 내가 그리던 게 아닌데 이 생각으로 이제 잘못하면 아, 나는 안 볼란다 이게 현재 로컬 팬들이야 그 지역에 태어나서 욕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본다지만 해외 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다가 나이 들고 현생 찾다 보면 뭐 축구 뒤로 가는 거고 그러기 마련이니 근데 그런 느낌으로 따진다면 영정 얘기가 맨유 팬들의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맨유 팬들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죠. 무조건 그렇게 보지 다만 이제 축구라는 거 그렇게 맨유만 그렇게 이기면 딴 팀들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땅 파서 딴 먹고 팀들도 사는 좀 것도 아니고. 이기고 딴 팀들도 우승하고 이 그래야지.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네. 사실 맨유나 우리가 좋아하는 클럽들이 네. 뭐 덕현이는 뭐 전북 현대니까 K리그를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영종 바르셀로나나 인테르나 아스날이나 100년이 넘는 클럽이기 때문에 그 클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렇게 해요 다. 아, 그럼. 그러니까 그 황금 그래. 시대를 지나가서 좀 어려운 기간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이 글레이저라는 게 공공의 맨유 팬들의 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맨날 축구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맨유의 스피릿을 저해하는 이것만 생각하는 놈인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최근에 선임했던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전술가인 터너를 선임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옆에 랄프 랑닉이라는 어떤 책사의 느낌으로 컨설턴트가 있겠지만 그러면 터너의 맨유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저는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 아마 돌아오는 시즌에 랄프 랑닉 컨설턴트로 부임을 할 거고 머터프나 그것도 불확실하던데 랑닉도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 얘기 감독 나와가지고 확정은 됐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좀 그 컨설턴트 이게 약간 내가 봤을 때 컨설턴트에 대해서 우리가 단장격으로 생각하는 거라기보다 옆에서 그냥 자문 정도로 봐봐. 봐야 될 것 같아. 난 이것도 웃긴 거야. 그럼 나는 애초에 이 생각이 올 때면 그럼 랑닉한테 애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 자 이번 시즌까지는 감독합니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당신은 스포츠 디렉터 같은 역할을 맡을 겁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단장 얘기가 나왔잖아. 그 다음 시즌 단장이다. 그 다음 좀 지나니까 컨설턴트다. 좀 지나니까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할 거고 자기가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5일 정도 얘기하니까 뭐야?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봐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적 시장 오고 그러면 한 번 봐주고 그냥 끝? 그럼 이거는 아예 스포츠 디렉터도 아니고 컨설턴트도 아니고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 같다. 그냥 봐주고 진짜 자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금 맨유가 잡고 있는 큰 느낌의 축구적인 계획에 대해서 모호해 보인다. 그게 우리는 다 랑릭이 오면 그래 이번 시즌 성적은 오케이. 안 되더라도 다음 시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스타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맨유의 어떤 스타일을 정립을 시켜나가고 그거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래 유스 팀이나 뭐 이런 것도 차차로 이렇게 바꾸겠지.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겠지. 다 아닌 거잖아 지금은. 지금 돌아가는 그림은 아닌 거야. 그냥 이 사람도 와서 그냥 몇 번 요거 괜찮네요 안 좋네요. 그러니까 랄프 랑닉이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맨유 감독으로서. 그렇지. 6개월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얘기 안 들어도 6개월 뒤에는 딴 놈이 새 와. 감독이 온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확 잡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었다. 이것도 랄프 랑닉 얘기도 문제야. 왜냐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너 잘하면 나랑 쭉 가는 거야. 다음 시즌도 가고 다다음 시즌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맞아. 6개월인 거야 6개월.
이게 힘이 안 실리지. 힘이 안 실릴 수밖에 없어. 나는 반대로 이것 때문에 랑닉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보는 게 다음에 랑닉이 만약에 이적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감독이든 그다음 위치든 간에 너 똑바로 못하면 아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아까 전에 그래, 같은 얘기야, 이거. 아까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대체 랄프 랑닉이 감독권 나오면 뭘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모호하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말안 따라간다. 가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되게 가짜는 거야. 나는 근데 여기서 영주 형은 이제 터나워 감독이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니야. 실어줘야 된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 그렇지. 그러니까 실어줘야 내가 된다는 봤을 때 힘을 주장이고. 실어줘야 돼. 왜냐면 터나는 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감독이니까 이게 결국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이란 얘기 하잖아요. 선수보다 감독.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회장 단장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벵거가 아스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데이비드 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유럽 축구를 휘잡을 수 있었던 건 페레즈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고, 네. 그 다음에 클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페네 스포츠 그룹이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클럽을 믿고 주변에서 에드워즈든 이런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만수르가 돈만 부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 페란 소리아노, 베이리 스타인, 그 다음에 무바라크 이런 사람들을 꾸려서 거기에 펩 놓고 밀고 간 거 아니야. 근데 맨유는 지금까지 감독은 계속 바꿨으나 그 위에 헤드를 놓는 글레이저 바로 밑에 이 토트넘이 조루이스가 뭐든 간에 결국엔 레비가 중심이 돼서 어떤 감독을 꾸리든 간에 그 돌아가자. 아니면 감독이 튀어서 나간다고. 그래. 결국에 그 얘기는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이 사람의 클럽을 운영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게 헤드들이 중요해. 현대 축구의 기조라면 맨유는 여태까지 우드워드가 보여준 게 없다면 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간에 진짜 단장직, 그러니까 구단주랑 소유주랑 감독을 잇는 축구적인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드워드처럼 금전적인 상업적인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구적인 우승을 추구하는 단장이든 디렉터든 그 사람이 와야 그 밑에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해결이 될 거다. 근데 그래, 여기가 근본적인 얘기지. 그래 이 얘기가 나는 나와야 된다고 봐. 그 근본적인 얘기지. 체제가 갖춰져야지 저는 이제 돌아가. 어느 정도는 현대 클럽은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 사실 클럽으로서 그냥 돈을 버는 현대 축구에서 맨유라는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팀을 이끄는 거로서 너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이 누가 되더라도 하한선을 좀 높여놓을 맞아.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맨유가. 아넬리 회장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프리미어리그의 그 돈 많이 버는 클럽들이랑 10년 전에는 경쟁을 했었고 20년 전에는 우리가 걔네보다 위에 있었고 이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니까 내수 시장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전 세계 방송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뭐라고 얘기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경기만 살 수 있을까요? 라리가나 세리아나 분데스리가는 특유의 그 로컬 룰 50+1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게 이제는 아까는 내가 뭐 질문은 던졌죠. 사이클일까? 아니면 넘어가 버린 걸까? 이미 넘어가서 잘못하면 끝나버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냥 굳은 자라고 봐요. 이거는 안 변한다.